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의 종류 중에서 산술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의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덧셈, 뺄셈. 이거는 일반적인 표기법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곱셈은 X 표시가 아니라 별표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눗셈은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기호법은 좀 차이가 있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거는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제일 먼저 나오는 이퀄이 있는데요. 이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저장한다, 대입한다, 할당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연산자는 가장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연산자이죠. 그리고 슬래시가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누기 기능이지만 결과가 소수점이 없는, 즉 정수 나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표시할 때는 나누기 몫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를 정수 나누기 연산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퍼센트 표기로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은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언제 쓸까요? 가장 많이 최근에 제가 프로그래밍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보면 배수를 결정할 때, 자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명령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입력된 값이 6의 배수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의 배수가 맞으면 어떤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6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6의 배수란 것은 6, 12, 18 이런 식으로 우리가 6단이라는 구구단에서 외웠던 것처럼 6씩 증가하는 걸 6의 배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6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것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6의 배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수를 A에 저장했다고 했을 때 A 퍼센트 6이 0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A에 저장된 값이 6의 배수이니? 라고 물어본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퍼센트를 쓰고요. 예제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살펴볼 예제에서는 동전, 어떤 돈을 입력을 받았을 때 얼마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장이고 1,000원짜리가 몇 장이고 500원짜리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구할 때도 이 나머지 연산자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별표를 두 개, 별표 하나가 곱하기였어요. 그래서 별표를 두 개를 하면 제곱이 된다는 거. 그래서 5 별표 두 개, 3 이때 별표를 띄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이핑할 때는 별표를 한 번 타이핑하고 또 한 번 타이핑해서 두 번 타이핑하겠지만 이 컴퓨터에서는 이게 한 글자로 취급된단 말이죠. 그래서 띄어 쓰면 안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A는 5, B는 3. 자, 세미콜론이 찍어 있는 걸 보니까 두 문장을 한 줄에 쓴 경우죠. 그래서 A 더하기 B. 자, A에 5가 저장되어 있고 B에 3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우리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5하고 5하고 3을 더하면 8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나올 것이고 5하고 3을 곱하면 15가 나오고 이건 나머지까지 다 포함된 즉 실수까지 포함된 나누기예요. 나누기. 그리고 정수 나누기라고 그랬죠. 이 두 개짜리는. 그래서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나오고 소점 이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소점 이하를 다 버리고 1만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5를 3으로 나누면 1이 정수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2가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2. 5의 3제곱은 125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식에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연산자부터 수행을 하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수식에서 계산하실 때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먼저 한다. 이거는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 원칙이 여기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뭐 빼기, 덜셈 이게 합하진 게 아니라 이것처럼 더하고 빼기가 같이 있을 때는 이거는 결합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어떤 것부터 하냐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먼저 해결하고 그 결과에 C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시적으로 눈에 확 띄게 표현하는 걸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명시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괄호는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실하게 이건 괄호를 안 쳐놔도 어차피 A 플러스 B부터 할 거였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놓게 되면 괄호 먼저 하는구나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결합법칙을 좀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방법으로 먼저 하고 싶을 때 이거는 필히 괄호를 쳐야 되는 경우죠. 1번 같은 경우는 괄호를 안 해도 A 플러스 B부터 수행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 괄호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에러는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괄호, 그리고 명시적으로 눈에 띄게 하고 싶을 때는 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C를 곱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예로서 2 더하기 3 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해서 5가 나오고 5에 4를 곱한 경우가 되죠. 두 번째 경우는 굳이 괄호를 안 해도 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같은 수식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이 괄호를 없애더라도 곱하기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먼저 수행한 후에 2를 더해서 14가 되는 거예요. 여기 팁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명시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확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괄호로 묶어주는 것도 좋다. 그런 표현입니다. 문자열, 숫자형. 자, 문자형, 숫자형. 앞 시간에서 배웠던 기본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상호 이걸 변환 과정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상호 변환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먼저 int 함수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가로 안에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행해 주는 게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int 함수 가로 안에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을 int형으로 바꿔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플로트 가로 안에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을 플로트로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예제와는 좀 다른 코드이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플러스라는 것의 두 가지 기능을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면 실습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파이썬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줄 수 있는 그 화면이 떴습니다. 앞 시간에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꾸 프로그래밍은 자꾸 해보고 복습하고 그래야지만 익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입력을 하나 받아볼까 하는데요. 입력을 받는 함수 기억하시나요? input이라는 함수였어요. 자,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만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좀 예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입력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넣어주자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넣어주면 갑자기 깜빡깜빡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써지면 나이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금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예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지금 파일에서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에서 작성하고 있는 거라서 엔터키를 제가 치면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입력문이 있는데 입력문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죠. 왜? 입력을 받았으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왼쪽에 equal 이게 지금 대입 연산자가 되겠고 변수 이름을 정할 거예요. 나이라는 의미가 통할 수 있게 age라는 변수명을 잡았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띄워서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엔터키를 치면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은 어디부터 실행한다고요? equal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실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프롬프트가 화면에 뜰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입력해줘 뜨고 깜빡깜빡 기다리는 것은 입력 대기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나이가 보통 20살인가요? 이렇게 20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쳤어요. 자, 프롬프트가 다시 나왔어요. 에러 안 나왔어요. 명령 수행 끝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20이 입력이 됐다는 거고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오른쪽을 실행한 거고 제가 20을 줌으로써 이 20이 오른쪽 결과가 되고 왼쪽에 있는 age에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age를 출력해 볼까요? 화면에서는 프롬프트 상에서는 프린트를 쓰지 않아도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데 그냥 20이 아니에요. 따옴표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열이란 뜻이잖아요. 확실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배웠던 타입을 복습해 볼까요? 타입 가로 안에 age라는 변수를 넣어 볼게요. 스트링 맞죠? 입력했던 이 age는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문자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만약에 age가 숫자였다면 덧셈이 가능했겠죠. 자, age 더하기 10을 해볼게요. 이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자, 에러를 읽어보시면 타입 에러라는 것은 데이터형이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must be str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리고 not int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고 문자열이어야만 한다. 이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요? 10 플러스 age 이것도 같은 에러가 날까요? 이것 또한 타입이 다르니까 에러는 나요.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달라요. 보실까요? 어때요? 다르죠? 타입 에러라는 에러 종류는 같아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근데 메시지를 보면 unsupported operand operand라는 것은 연산자란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연산자는 operator고요. operand는 피연산자. 자, 이 경우에는 이 플러스가 operator가 되고요. age하고 10이 operand가 되는 겁니다. 이 operand의 타입들이 특히 이 플러스 연산자에 관한 operand는 int와 str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unsupported,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번역을 할 때 왼쪽에서 플러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ag 더하기 10이고 이거는 10 더하기 ag가 되는 거예요. 자, ag는 뭐가 들어있냐면 문자가 들어있어요. 어때요? 위에서 확인해 봤죠? ag 안에는 si 들어있다. 그래서 문자열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술 연산자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문자가 우선은 나왔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는 문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t must be str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건 정수형이죠. 정수형이 나와 있고 플러스가 나온 상태에서는 이거는 산술 연산자 덧셈을 한다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정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age라는 str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가 정수와 정수를 더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정수와 str를 더할 수는 지원하지 못한다. 더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보면 3 플러스 4 이건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따옴표를 쳤어요. 이거는 어때요? 문자예요. 문자. 플러스 4 이건 문자예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7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됐죠. 그리고 따옴표를 묶어줬죠. 이래서 문자열의 결합이 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는 산술 연산자로서 덧셈의 어떤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문자열과 문자열을 양쪽에 끼고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ag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ag 그럼 여전히 ag는 문자죠. 자, 문자인데 이 ag에다가 10을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30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20이 정수형이 되어야만 하니까 정수로 강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int 가로 안에 ag를 넣어주면 이 ag를 정수로 바꾸어서 1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int 함수를 쓰는 경우 왜 age가 스트링이 됐을까요? age가 스트링이 된 이유는 input 함수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input 함수는 결과를 무조건 문자열로 되돌아 준다. 이걸 앞 시간에서 배우셨거든요. 자, 잊어버린 학생은 기억하세요.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무조건 문자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하거나 계산하는 거 제가 과제로도 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int 함수를 거쳐서 숫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플러스의 역할을 봤어요. 플러스는 산술 연산자로서 역할도 있지만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똑같은 age와 10인데 순서를 다르게 놨을 때 앞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str로 바꾸는 str하고 가로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를 넣어도 문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프롬창으로 가서 이번에는 문자끼리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문자, 우리나라, 이거는 문자란 걸 금방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플러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만세 그러면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는 거 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문자열처럼 보이고 그런데 숫자를 문자처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어떤 값이 들어왔어요. 10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이건 10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10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뒤에 또 다른 10을 또 다른 10이 있을 때 그걸 더하고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10 해서 1010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20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런 경우 이렇게 10이 문자가 될 때는 숫자로 보이지만 따옴표를 찍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 값이에요. 그래서 문자 더하기 문자는 101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입력 대상이라면, 즉 A에다가 10을 넣어라. 자, A에 1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B에 20이 들어있어요. A 더하기 B 그러면 당연히 30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걸 1020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에다가 뭐 따옴표 A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B가 되죠. AB. 이렇게. 그래서 1020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싶을 때는 이 A란 값을 이 A라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문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A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서 문자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str이라는 함수로 A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행 결과는 10이라는 문자가 되고요. 여기에 이 문자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문자로 바꿔서 연결을 시켜준다면 1020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str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면 A의 값이 100이 들어있어요. 근데 따옴표를 쳤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값이에요. 그래서 str 하면 문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플러스하면 연결. 그래서 101이 아니고 1001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산술 연산자긴 한데요.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가 합해져 있네요. 이걸 실수해서 잘못 쓰시면 안 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살펴볼까요? 플러스 이퀄이지 이퀄 플러스가 아니죠. 이 연산자를 쓸 때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퀄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이퀄이에요. 빼기 이퀄이에요. 곱하기 이퀄이에요. 이것은 왼쪽에 저장하는 건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저장하는데 그냥 저장이 아니라 왼쪽에 있던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그 값에 3을 더해서 다시 A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 있는 것처럼 A equal A 플러스 3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런 건 우리가 단축 연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쓰실 때는 오른쪽에 수식이 길 경우에는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자신도 잘못 생각하고 타이핑해서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른쪽에 단순하게 하나씩만 있을 때 그럴 때 단축 연산자를 쓰시는 거예요. 산술 연산자에 관한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A에 10이 저장되어 있을 때 자, A에다 5를 더해서 다시 A에다 넣는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출력을 하면 15가 나오겠네요. 맞죠? 자, A에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있어요? 15가 들어있어요. 왜? 앞부분에서 수행해서 뒷부분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0이었으나 다시 더해서 A에 넣었으니까 A에는 15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5에서 5를 빼서 다시 A에다 넣으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에는 10이 있습니다. 10 곱하기 5를 해서 다시 A에 넣었어요. 그리고 A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50이 됐습니다. A에 있는 게 50이므로 50을 5로 나누어서 다시 A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A를 출력하면 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기는 소수점까지 나오는 일반 나누기였잖아요. 그래서 10.0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수형 나누기가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결과값을 보세요. 소수점이네요. 앞에서 배운 상식에 의하면 2가 나와야지 맞지 않을까요? 정수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실수형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본인 값에서 계산을 해서 다시 넣는 경우 똑같아요. 자, 이것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봤던 그런 원인은 이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형 변환 때문에 그래요. 형 변환이라는 것은 강제로 형을 변환시켜주는 연산자 저희가 보셨어요. str을 가로 안에 뭐 숫자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문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형 변환이에요. 그리고 int하고 가로 안에 문자 20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int형이 되겠죠. 따옴표가 없는. 이거는 눈에 확 보이는 형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인 형 변환, 즉 explicit type conversion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고 저절로 형이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묵시적이다, 암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implicit 형변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implicit 형변환 예를 들어보면 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6전공 안 나오죠. 그런데 정수 더하기 실수는 뭐가 나올까요? 실수가 나와요. 이거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확장되면서 저절로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가 예제로 봤던 것이 분명히 정수가 아니라 실수정수였다는 겁니다. 다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 2.0이 나왔던 부분의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A의 바로 앞에서 실행했던 A에 들어있는 것은 앞에서 실행했던 프린트문의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이 A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어요. 10.0 실수형이죠. 그래서 실수형 자연수 나누기 5, 즉 실수형 자연수 나누기 정수형. 그래서 결과가 실수형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2.0이 나온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제는 저희가 봤던 연산자 중에서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하는 정수형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로 표현하는 나머지 나누기의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 부분이라고 써 있으면서 샵을 쳐놨는데요. 이거 샵 꼭 2개 쓰셔야 돼요. 하나만 쓰셔도 되죠. 이걸 주석이라고 했었어요. 주석은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적인 설명 그리고 번역기가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 그 문장에 표시하는 게 주석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를 내가 사용할 변수를 이런 걸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이번 행은 굳이 파이썬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하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써주고 있는 게 더 좋은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money, C500, C100, C50, C10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equal하고 차례대로 0000을 넣어주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초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앞으로 사용할 건데 변수만 나열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값을 넣어주고 확보를 하는 거예요. 변수를 메모리에 잡아놓고 그 변수를 이 아래쪽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그럼 money라는 변수는 돈이라는 의미겠고요. C는 코인 500, 이 뜻으로 지금 C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이 안에는 개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머니에다가 돈을 입력을 받아서 넣고 있네요. 자, 이 코드 어떻게 해요? 자, 교환할 돈은 얼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입력을 유도하는 문장, 예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돈을 입력하면 그 돈이 인트로 바뀌어서 들어가야죠. 왜?
산술연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술연산이 처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든 몰라요. 모르나 어떤 돈이 들어왔든 간에 500으로 일단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500원이 들어오면 500으로 나누면 동전 하나가 되는 것이고 1000원이 들어오면 500원짜리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럼 100원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로 정수로 나눠요. 나누면 머니가 정수니까 500을 정수로 나누면 당연히 정수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퍼센트 문장인데요. 이거는 단축 연산자네요. 이거와 같은 문장은 money equal money 퍼센트 500. 이거 같은 거예요. 옆에 설명에도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러면 500으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 그걸 다시 머니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처음에 입력받은 머니에서 500원짜리를 다 뺀 거예요. 빼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니?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7행과 8행을 수행하게 되면 500원짜리가 몇 개인가가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500원으로 나눈 나머지가 저장이 되니까 500원짜리 다 빼고 나머지 500원이 안 되는 숫자가 다시 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50으로 나누고 5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0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그러면 10원짜리 동전까지 나오죠. 자, 프린트 함수를 보게 되면 n 이거 앞 시간에서 제가 10원, 100원짜리 원 표시하고 똑같아요 라고 했던 그 문자예요. 다음 줄로 내려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볼까요? 자, 교환할 돈은 얼마에서 사용자 입력했을 때 바로 밑에 줄에 나오지 않고 한 줄 띄우고 결과가 나오죠. 이 n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00원짜리는 하고 쓰고 있는데 쌍따옴표를 쭉 치고 있으니 쌍따옴표 끝날 때까지는 화면에 그대로 나가겠죠. 근데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문법이 이건 배운 적이 없었어요. %D라는 게 있는데 이건 C 언어, 자바, C++에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D라는 것은 디시멀의 약자예요. D가. 그래서 디시멀은 10진수죠. 10진수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을 뒤쪽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뭐와 함께? %와 함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C500에 들어있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10진수로 찍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콤마도 없고요. 플러스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여기다 쉼표도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죠. 자, 이거를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해석을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이제 그거하고 %D는 설명을 제가 아까 해드렸고 코딩 과정을 이제 보지 않고 코드를 보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프롬프트 상에서 하나하나 엔터키 칠 때마다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파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파일에 처음에 내가 사용할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oney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겠고 나열을 할 때는 쉼표를 찍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C500 그랬는데 더 알아보기 쉽게 하고 싶으신 분은 코인이라고 쓰시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자, 코인하고 500 너무 동전이 많네요. 그래서 저희 100원짜리 100원짜리부터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인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언더바를 하나 넣어도 돼요. 지금 우리 배웠던 지금 복습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100 500도 해요. 그럼 500으로 고쳐볼까요? 500 그리고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코인 100원짜리 코인 50원짜리 0을 주었어야 되죠. 자, 50원짜리 그리고 코인 10원짜리 여기에는 동전의 개수를 저장할 거예요. 자, 띄어써도 되고 띄어쓰지 않아 상관없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저장을 해야 되니까 쉼표를 찍으면 안 되고 대입 연산자를 쓰셔야겠죠. 지금 머니 하나, 둘, 셋, 넷, 5개. 변수가 5개니까 거기에 초기할 값도 모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타이핑을 다 하고 저장해서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면 또 에러를 고치시면 되니까 그걸 우리가 디버그 한다, 디버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이제 입력을 받는 문장을 할 텐데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작성을 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대로 차례차례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풋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인풋을 타이핑 하시는 거죠. 입력 함수는 선생님이 가로 안에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넣으라고 했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동전으로 교환할 돈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쓰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콜론을 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쌍탄표를 닫았어요. 그래야 깜빡거림이 한 칸 띄우고 깜빡거려서 이쁘겠죠. 이 입력은 받으면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디에 저장될 거예요? 머니에 저장이 되겠죠. 자, 끝난 게 아니죠. 머니는 이따가 나누기도 할 거고 나머지 연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돼야 되는데 인풋 함수는 문자를 되돌려 주므로 강제로 제가 이걸 모조리 숫자로 바꿀 거예요. 즉 전체 입력받은 이 전체를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int 함수 안에 입력받는 전체를 넣어서 정수로 바꾸어서 머니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은 됐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온 금액을 500원으로 나누어 보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입력받은 건 머니를 입력을 받았고요. 여기서 그냥 슬래시만 하게 되면 소수점까지 다 나와 버려요. 근데 동전은 소수점까지 개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래시를 붙여서 이렇게 띄어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슬래시를 하시고 500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 500에는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자, 머니의 값이 바뀌었을까요? 이 순간에? 머니는 안 바뀌어요. 머니에다가 나누어서 머니에다 넣어라 이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니에는 여전히 입력받은 그 값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것을 이제 고쳐줘야 되잖아요. 계속 입력받은 상태라면 100원으로 나누고 50으로 나눈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500원짜리 동전을 다 뺀 걸 다시 머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자, 머니에 저장을 해라. 어떤 것을? 원래 있던 머니에서 빼는 거죠. 코인 500원짜리, 여기는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 곱하기 500원. 어때요?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 3개든 2개든 거기에다가 500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이게 원래 입력했던 데서 이 500원짜리 금액을 빼서 다시 머니에 넣어준다. 이거하고 자, 제가 얘를 뒤로 보내면서 샵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거하고 결국은 머니에서 입력받은 데서 5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모조리 빼고 난 나머지를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퍼센트 연산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니에다가 넣어주세요. 원래 입력했던 머니에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라. 이렇게 생긴 수식은 이 수식과 같다는 겁니다. 연산자가 3개가 쓰였는데 연산자 하나로 연산자 3개를 3개가 아니고 하나, 2개네요. 이 2개를 하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500원짜리 처음에 들어왔던 머니를 500으로 나눈 500원짜리 개수 그리고 500원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서 자 이번에는 500으로 나누지 않고 100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00원으로 나눈 머니
머니를 다시 나머지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자,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50원으로 나눈 결과, 50원으로 나눈 나머지, 또 복사해서 아까 복사해 놓은 거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만 하셔도 되는 거였죠. 위에 수정을 안 했네요. 50원짜리 동전의 변수.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의 변수에는 10원으로 나눈 개수와 10원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할 일만 남았네요. 자, 프린트 하고, 당신이 그 돈을 입력한 건 얼마인데, 그는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전으로 교환할 돈을 입력해 주세요. 그게 위에가 보이니까 입력한 돈은 한 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동전의 개수만 표현해 볼게요. 500원짜리 동전 땡땡. 자, 이건 화면에 그대로 나갈 것이므로 스트링이죠. 그래서 문자열로 표현을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하고 이어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쉼표를 찍고, 개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코인 500에 들어있었죠. 이렇게 출력하고, 개수는 몇 개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자, 개수는 몇 개입니다. 그럼 다시 쉼표 찍고 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예제에 나온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우리가 쓰는 문장처럼 표현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코인 500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수 기호를 쓰다는 거죠. 복사해서 제가 뒤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변수명을 써주는 게 아니라 형식만 써주는 거예요. 디시멀로 찍겠다. 10cm로 찍겠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문장이 되게 이렇게 딱 붙여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쉼표 찍으면 안 되고요. 앞에 나오는 퍼센트와 연결된 값이에요 라는 뜻에서 퍼센트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뉴라인도 한번 더 해볼까요? 위에 줄에 입력한 줄과 바로 붙어 있지 않게 한 줄 띄우기 위해서 백슬래시 n을 하고 있죠. 저는 원 표시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퍼센트 D를 만나면 퍼센트를 찾아갑니다. 뒤로. 그래서 퍼센트 코인 500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K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100원짜리도 만들고, 또 50원짜리도 만들고, 그리고 10원짜리도 만들어 보아요. 그러면 10원짜리도 아니고 뭐 3원, 4원 이렇게 나머지는 어떡하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프린트물 하나 더 써주는 거죠. 동전으로 교환할 수 없는 나머지 금액은 퍼센트 D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니에 들어있죠. 여태까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머니에 들어있잖아요. 업데이트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뒤에서 쉼표 찍으면 안 돼요. 퍼센트 하고 머니. 딱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머니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에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소스 코드는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그 폴더에 집중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일 이름은 한글을 써도 괜찮다고 했지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 일단 입력까지는 에러가 없어요. 전체가 에러가 없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인터프리터는
한 줄 한 줄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6천 금액을 너무 많이 입력하면 암산하기가 힘든가요? 그러면 654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는 없나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00원에서 100원짜리를 더하니까 600원이 됐고요. 5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50원을 빼버리니까 10원짜리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4개. 여기를 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시했죠? 그럼 가서 고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건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아닌데 표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럴 때는 D1입니다. 가서 바로 고치고, 자, 고치고 저장을 하시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작업을 한 거죠. 다시 654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맞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동전으로 교환할 수 없는, 여기 전부 한 줄씩 띄었는데 여기만 왜 띄어지길 안 했어요? 여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고쳐요? 또 고치는 거예요. 가서 여기 마지막을 다음 줄로 내려가라를 안 했구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다음 줄 내려가라를 다 없애고 싶다. 그럼 여기를 지우시면 돼요. 여기 지우고 그냥 처음에 입력받은 줄하고 한 줄만 띄우고 싶다. 그러면 500원짜리 앞에만 다음 줄로 입력하면 되죠. 자, 제가 수정을 했으니 저장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바로 실행 F5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하죠. Yes. 엔터키 쳤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도 너무 띄어쓰기가 많아요. 그러면 또 가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하시거나 프로그램 할 때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변수명도 결정을 하고 계산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붙여넣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설명문을 써도 이거는 수행이 안 된 거잖아요. 설명문을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술 연산자를 끝내고 관계 연산자는 단독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if문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관계 연산자는 두 그 오퍼런드의 값의 관계를 따진다. 결과는 네,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철수가 0이보다 키가 더 크니?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쓸 수 있는 게 관계 연산자입니다. 자, 연산자에서 이퀄이 두 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건 같다? 자, 하나를 쓸 때는 대입 연산자이고요. 두 개를 쓸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not equal 이렇게 말하죠. 느낌표가 not입니다. not equal,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절대 not equal이지 equal not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지 같거나 크다. 이거 안 됩니다. equal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가 A와 B가 같다를 하나만 쓰게 되면 대입 연산자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예제를 보면은 A와 B가 같니? 같다. 같다가 되겠죠? 같다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alse. 자, A와 B가 같지 않다. yes, tru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연산자는 후에 이 참과 거짓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if 연산자. 죄송합니다. if 문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if 문장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차시에는 연산자의 종류 중에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끝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와 비트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